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등을 뽑는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 의석으로 보면 국민의당은 전북에서 제1당인데요. 대선 패배 이후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게 국민의당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시사토론 오늘 국민의당 전당대회 진행 상황과 이를 계기로 회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정치에서 국민의당의 바람직한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죠. 네, 군산 출신이십니다. 박주연 국민의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맡고 계시는 최영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남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박주연 의원님, 군산 출신이시고 전북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조금 인사 말씀. 예. 저는 전북에 자주 옵니다. 제가 그 전라북도 의원님들하고 거의 이제 함께 의정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북 현안에 대해서 이제 계속 관여를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여성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지금 호남에 한 3번, 4번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국민의당 전당대회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이제?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지금 이제 당대표에 4분 출마하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은 이제 2분을 뽑고 또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을 뽑는데, 이제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모든 당원이 뽑도록 하고 있고요. 또 여성위원장과 청년위원장도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창당 시 최고위원을 했지만 이번 여성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최영호 변호사님, 역시 이번 국민의당 전당대회 최대 이슈는 안철수 전 대표 출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호남권 의원들이 안 전 대표 출마 좀 반대 이야기도 좀 목소리도 내고 그랬는데요. 예. 우리 전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대표 출마야 본인의 자유의사고, 예. 그리고 각자 당대표 출마하신 분들 모두 당을 살리는 길이 있다. 이렇게 좋은 목적에서 나오셨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지난번 대선 패배와, 그다음에 이제 제보 조작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하는 예. 여론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국민의당 전당대회 누가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근데 나와서 좀 관심을 받게 되는 거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임 교수님, 김 위원장님께도 좀 같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안 전 대표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네, 본인의 출마는 물론 자유의사이죠. 네, 그리고 안 전 대표가 출마함으로써 이제 국민의당 이번에 이 경선이 대단히 흥행 효과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제 사람들 관심을 좀 많이 끌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안 전 대표가 출마함으로써 더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한 5일 후 정도 사진으로 제가 봤습니다만은 광주 지역에 내려갔을 때 이제 핵심 당원 간담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7명 정도 참여를 할 정도로 아주 썰렁한 네. 호남의 민심이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꼭 출마를 하는 게 당을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인가, 이런 좀 분명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의 지난 대선의 패배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의 도무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정당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정립이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의 개인의 어떤 이 정강이라든가 이런 노선을 가지고 주로 대선을 치렀으면은 그게 이 소위 말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또 표가 못 나왔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그 당의 어떤 노선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당 내부에서 이것을 둘러싼 노선 투쟁이라든가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일어나야만 됩니다. 근데 이게 다시 안철수 대표 체제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심판에 실패한 그 흐름을 이어간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국민의당 전체로 봐서 좋지 못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남규 위원장님도 좀, 예. 네. 그 안 전 대표의 출마를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이야기는 아닌데요. 내용이 문제인 거죠. 안 전 대표 출마에 대해서 당내의 시각이 있을 수 있고 국민의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선 패배와 문준영 씨 뭐 의혹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핸디캡을 딛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출마를 했다라고 하면 뭔가 달라진 거, 새로운 거,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나 지분 찾기 정도로 비춰진다라고 하면 그나마 지금 국민의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데 전혀 새로워질 게 없는 그러니까 어떤 경선이 주목을 받았지만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하는. 근데 이 문제가 비단 안 전 대표 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후보들도 과연 대선 이후 국면에서 당을 살리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개혁이나 비전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당내 갈등만 비춰주고 끝날 것인지 그건 전적으로 이제 후보자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두 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국민의당 밖에서는 안 전 대표 출마에 대해서 비판이 좀 날카로운 것 같은데. 예, 뭐 저희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당 상당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어떤 출마의 자유보다는 책임이 먼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제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아시잖아요. 호남 사람들에게 경우에 맞고 도리에 맞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리해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 아주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라는 것이 박지원 대표가 올해 1월에 당대표에 선출이 됐다가 5개월 만에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서 그 자리에 당대표를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선 후보 자신이 나오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자성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한 다음에 불과 20일 만에 다시 번복을 한 것이어서 그게 이제 국민의당이 지금 뭐 이전에 뭐 무슨 총선 프로젝트 정당, 대선 프로젝트 정당 이런 약간 임시정당 같은 이제 분위기를 확 벗고서 대선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새로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뭐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국민의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그런 논란이 물론 이제 국민의 주목을 조금 덜 받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그런 뭐 논쟁과 토론 속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지길 바랬는데 뭔가 이제 뭐 그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된 부분은 조금 저로서도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하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토론조차도 저는 지금 국민의당에게는 꼭 필요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구도나 판세에 대해서 좀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용호 의원님 4명의 후보 지금 출마했는데요. 예. 각각의 어떤 출마의 변이랄까요? 정책 뭐 이런 거 좀 소개를. 사실은 뭐 이제 4분이 있어요. 1번이 안철수고 2번이 이현주 후보고 3번이 정동영 후보고 4번이 이제 천정배 후보인데 예. 이제 뭐 각자의 공약이 있는데 크게 키워드는 대동소이합니다.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 예. 그다음에 뭐 플랫폼 정당, 협력을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 그다음 뭐 지방 분권을 하겠다. 시도당 중심의 운영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민생 위주의 정책을 펼 수 있는 뭐 정당을 하겠다인데 사실은 구호는 거의 이제 비슷하지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정당 대표가 됐을 때 누구나 지금 여태까지 민주당이나 뭐 새누리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비슷한 얘기를 해왔지만 상향식 공천을 하고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지는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그 다음에 능력 이걸 가지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만 지금 TV 토론회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좀 극중주의라고 합니까? 극중주의라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또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개혁 쇄신, 뭐 당원권 중심의 뭐 재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뭐 극중주의와 정 후보의 개혁만 보더라도 조금 같은 당의 이 대표 후보의 정책으로는 조금 간극이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극중주의 프랑스 사례에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좀 생소하고요. 예. 이 극중주의 극자가 이제 극자 할 때 극단적인에서 극자인데 중도에서의 극단적인 중도 이게 이제 어떤 말인지 한 가운데 중용 중간 이런 게 아니면 거기다가 극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맞는 말인지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문제는 국민의당의 탄생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양당 구도 체제에서의 극단적인 어떤 대립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다양성, 다당제를 이뤄야 된다는 국민적 어떤 열망에서 국민의당이 출범을 했는데 이게 대선을 한번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똑같은 중도, 더 심한 극중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자고요. 대선을 만들어내는 게 촛불인데 그 전에 총선 때 양당 구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당이 승으로 해서 해소가 됐어요. 촛불은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패배된 대선 이후에도 극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맞는가? 네. 즉 국민의 열망과 어떤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정치 구도의 변화 과정 이후에 국민의당 역할은 새로운 어떤 도전과 역할이 필요한데 개념적인 중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중도 또는 새정치라고 하는 게 실증적으로 이렇게 국민들 앞에 보여준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국민당의 어떤 창당 외에는. 그런데 극중주의라 그것도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지금 현 시점의 개혁의 문제로 보여주고 표면화될 때 중도, 극중이 무엇인가가 이해될 텐데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예,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극중주의하고 개혁과 쇄신 그게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당원들의 선택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과 비호남이 이제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을 따랐던 어떤 온건 진보라고 할까요? 그런 세력과 예전에 새누리당이나 이런 데 있었던 아니면은 이제 정치 무관심했던 이런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공존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안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이 합리적인 보수 세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것으로 일견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정동영 후보는 개혁을 선도해야 된다. 오히려 그래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될 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가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이시고. 천 대표님은 양날개를 잘 합리적으로 조율해서 흐트러짐 없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천 후보가 적임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포커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포커스가 달라서 저는 그런 점이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지금 내놓고
그런 그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뭐지 아쉽게도 전당대회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당원들께서 이제 그런 차이를 잘 포착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으로서 지금 이제 1년 몇 개월 동안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들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 차이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다당제와 그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이고 또 호남도 사는 길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중도도 사는 길이다 하는 그런 큰 틀에서는 어떤 합의가 있습니다. 합의가 있는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서 서로 약간 의심을 하는 거죠. 저쪽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할 것이다. 저쪽은 바른당과 합당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의심이 생기면서 뭐 그런 일부의 균열이 가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선택한 중요한 부분은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시작해서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명령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어긋나는 뭐 주장을 하거나 그런 입장을 가진 후보는 뭐 저는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다당제의 중요성은 이제 우리가 모두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선 투쟁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건 정당 발전의 정당의 진화 과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정상적인 상황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굉장히 국민에게 좀 이렇게 거부감을 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초기에 소위 말하는 국민의당에 내세웠던 중도라는 그 아주 막연한 이런 표현이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졌고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이게 다시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철수 지금 후보께서 국정주의라는 용어를 내는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외부뿐이 아니라 당 내에서. 그러니까 국정주의가 뭐 용어적인 선택을 잘못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실은 이 국민들은 중도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정당에도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반대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추가 왔다 갔다 선택을 하는데 정당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은 분명한 자기 철학과 정관과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극단적인 중간을 취한다는 게 과연 이것은 안철수 개인 후보의 어떤 지금 사고의 점검 부분인가 아니면 국민의당 전체가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될 부분인가. 저는 국민의당 전체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기에 중도 노선이라는 막연한 표현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체성에 대해서 뚜렷한 걸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중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던 것은 지금의 기술 자본주의에서 극단적인 과거의 이념적인 이런 부분이 무너지면서 다양한 사고가 공존하는 이 속도가 또 굉장히 빨라지는 이러면서 사람들의 정보와 집단 지성의 힘에 의해서 사람들이 아주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이런 속에서 과거 이념적 틀에 갇히는 걸 사람들이 거부했던 거거든요. 그게 어쩌면 정당 정치에 대한 거부로 또 나왔던 거고 그게 새 정치로 이어졌고 그걸 이제 중도로 막연하게 지금까지 쌓았던 겁니다.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잠깐 저는 그러니까 그 중도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합적 사고의 유연성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이제 안철수 개인 전 대표의 개인의 헷갈림인지 국민의당 전체 헷갈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좀 논의를 사실은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념 정당이 어디 있나 싶어요. 사실 다 대중 정당을 지향하고 뭐 민주당도 항상 뭐 진보라고 하기도 했지만 중도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새누리나 자유한국당도 뭐 보수라고 하긴 했지만 중도라고 하고 말씀대로 이제 다원주의화되고 기존에 있었던 뭐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시장주의냐 사회주의냐 이런 틀이 사실 깨지고 있거든요. 지금 대중정당이 지향하는 건 민생 그다음에 경제발전 이 두 가지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이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내 이념은 뭐 사회주의예요. 내 이념은 시장주의예요. 이걸 지금 표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국중주의나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나와서 하는 얘기들은 기존에 얘기했던 자신의 어떠한 그 새정치나 좌우에 치닫지 않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길이 사실은 민생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민생정당으로 가면은 민생정당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 모순이 불평등과 빈부격차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철학이거든요. 그 철학 자체에는 이미 일정 부분 사회적 가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회적 가치를 빼는 중도라는 것은 그 기계적 가치밖에 안 되거든요. 극중주의가 프랑스 혁명에서도 이 좌우 논쟁이 일었을 때 가장 관료적인 사고 판단을 했던 걸 극중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의 이념적인 틀에서 정당이 벗어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했던 건 국민의당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던 거고. 근데 그게 가치를 버리는 무조건적인 가운데를 찾는 게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실은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더 민주화 협치를 통해서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선에 이겼고 지고를 떠나가지고. 근데 과연 여러 가지 정책 과정에서 특히 민생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생에 관할까 일자리랄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내려고 어떤 협치를 했는가. 지금 바른정당이나 신한국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는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탈핵 논쟁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은 형벌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의당이 전번에 대선에 나왔을 때 분명한 공약이었어요. 공약이고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진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마피아적인 보수 쪽에 이해관계를 그대로 거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인 중도라는 것이 정당이 가진 행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당이 뭐 진보네 보수네 이렇게 나누는 그런 과거적인 이데올로기 정당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중도를 찾는다는 것은 그것을 아우르는 새로운 길을 찾는 거예요. 기계적으로는 가치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이 그런 오류의 연속 선상에서 극중지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저는 그런 거 지적하는 거죠. 짧게 한 말씀만 첨부하자면 적폐청산을 완성해가는 게 중도 아닌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렵게 중도, 극중 이거보다 현재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고 이 적폐청산을 놓고 보수와 예를 들어서 양강구조나 보수와 진보가 싸움을 하고 있다면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와닿겠는데 중도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사실은 그런 우리나라 이제 양극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경제사회 정책이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지금 그거를 명시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히려 경제사회 정책과 관련해서는 바른정당까지도 견인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큰 차이 없이 갈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햇볕 정책입니다. 예, 안보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든지 공존하는 그러니까 햇볕 정책 방식으로 갈 거냐, 좀 더 대결해서 강하게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중도냐 보수냐가 사실상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갈리고 그리고 그게 또 호남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호남은 아무래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공존하자, 뭐 나라 안에서도 공존하고 남북 간에도 공존하고 이제 이런 걸 지향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당 안에서 어쨌든 탈호남을 얘기하는 것은 또 그런 안보에 있어서 햇볕 정책을 벗어나자라는 거하고도 또 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탈호남을 해서 뭐 수도권이나 다른 비호남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승리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논리가 연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어쨌든 호남 의원들은 거기에서 발끈하죠. 예. 아니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가 주도권을 갖는 게 민주주의인데 지금 국민의당의 기반이 어쨌든 당원의 뭐 절반이 호남에 거주하고 계시고 범호남까지 하면은 70~80%가 됩니다. 원래 지금 국민의당뿐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구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기존의 어떤 진보 개혁 진영의 중심을 다 호남과 범호남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5개 정당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지금 이제 전당대회 하고 있죠. 나머지 4개 정당의 대표가 다 영남입니다. 예. 그거는 저는 어떤 면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총재로 계실 때는 본인이 헤게모니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호남이 중심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조순 시장을 뭐 영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과감한 어떤 외연 확대가 가능했겠지만 지금 어떤 호남의 본진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저는 그런 과감한 뭐 탈호남이나 외연 확대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해서 그런 어떤 호남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고 아무리 그게 현재 사회에 유포되어 있는 어떤 호남 후보 불가론이나 또 어떤 호남에 대한 차별 논리로 인해서 일정 부분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감싸 안고 그거를 같이 돌파하면서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할 생각을 해야지 당장 선거에 약간 불리할 것 같으니까 호남 아닌 척하자, 탈호남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호남으로부터 그 마음을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둘러싸고 어떤 그런 식의 다양한 생각들이 지금 혼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내걸고 있는 극중주의 또 중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좀 쭉 진행됐던 것 같고요.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조금 두 분께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정체성 얘기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국민의당 존재할 이유나 가치 뭐 역시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민의당의 탄생은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이 양당 구조에서 다당 구조로 갔다는 그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까 이제 권력 구조 개편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정치가 그동안 정책을 가지고 서로 연대하고 협치하고 그 하나의 정당 내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올바르게 수렴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수렴되면서 정당이 발전해 나가는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다당제를 통해서 그런 정당의 경쟁 구조를 갖는 건데, 그러니까 경쟁 구조를 갖는 것과 함께 한국 정치사에서 최초한 정책적인 연대와 연합과 협치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연정 구조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구도적인 그 체제를 국민들이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당이 그 내용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당제만 만들었다 해가지고 분명하게 이제 외국의 다당제 체제 내에서도 각 정당마다 자기 색깔이 아까 말씀드린 그 색깔이라는 게 이데올로기적인 색깔을 말하는 건 아니죠,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자기 중심과 녹색당 같은 경우는 환경주를 내걸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이 하나의 어떤 선거 과정이나 정치 경쟁을 통해서 서로 연정을 하고 연합을 하고 일종의 우리 체제의 협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사실은 마련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당이 사실은 자리를 하루빨리 잡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는 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의원님, 저희 오늘 토론 주제가 위기의 국민의당 거듭날 수 있냐인데요. 사실 이제 도민들이나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분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국민의당이 혹시 예전에 뭐 정주영 회장당 뭐 아니면 자민련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그것과는 우리는 다르다. 어떻게 있다. 뭐 이런 부분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이 만들어지자마자 총선 치르고 또 총선 끝나자마자 대선하고 이러면서 마치 무슨 프로젝트 정당처럼 이렇게 운영이 돼 왔는데 이거를 이제 정말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 말씀하신 그런 지향점이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정당으로 제2의 창당, 탈바꿈하는 그런 기회가 전당되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불가피하게 조금 더 격렬한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갈등 요소가 함께 들어와서 앞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정말 재창당하고 새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창당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이제 여성위원장 출마 이런 걸 뭐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그런데 정말 국민의당은 존재를 해야겠고요. 호남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의당을 살려야겠다. 그리고 그 국민의당이 제대로 가도록 이렇게 자리 잡기 위해서 내가 어쨌든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고요. 그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당원들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뭐 지역에서 상당히 진보적인 시민단체 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민의당 부위원장이라는 부분을 조금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최 변호사님이 좀 국민의당에 기대하는 것, 국민의당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뭐 중앙당 입장에서 뭐 국민의당이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저는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제 호남 정치가 30년 독점 정당이다 보니까 시장도 군수도 군의원도 도의원도 뭐 국회의원도 다 한 정당 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어떠한 이견이 발생할 수도 없고 반대 의견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적폐다.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구나 생각을 했었고 국회에도 보면 국회의원도 호남 국회의원들은 아니 니네들은 깃발만 꽂으면 국회의원 당선되는 애들인데 그냥 하청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뭐 수도권 지역이나 영남에서 한석 얻으면은 와 박수 쳐주는데 호남에서 뭐 당연히 니네들은 깃발 뽑으면 되는 애들인데 뭐 호남 3선은 수도권 1선하고 소선하고 같다 뭐 이런 비아냥이나 듣고 이게 이 지역에서는 독점 정당이 있으면 안 된다. 저는 대안으로 어떠한 정당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사실은 뭐 여기 분들이 자유한국당을 찍어주겠어요. 바른정당을 찍어주겠어요. 사실은 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국민의당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고 근데 좀 너무 처참한 게 대선 이후에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은 지금 당원들이나 도당 당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예. 사기가 떨어져 있고 당이 과연 존립할 수 있을까 하는 위기의식도 있고 저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만 보면 14개 시군 그 기초단체장 중에 7명이 무소속이었어요. 사실은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지 민주당 아니면 내가 찍어줄 준비가 돼 있는데 국민의당이 조금만 잘하면 됩니다. 조금만 잘하면 그 정도 지지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1년 반밖에 안 된 정당이니까 너무 큰 기대, 너무 큰 바람 말고 좀 격려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저희 시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전당대회 선거 구도 판세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거기 짧게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지금 4분 출마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리고 결선 투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호남에 당원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호남의 표심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 부분 짧게 박 의원님 또 한 분 정도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이제 꽤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선 투표에서는 뭐 이제 정동영 후보 또 천정배 후보가 단일화 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주창하고 계시는 것들이 뭐 상당히 비슷하고 또 호남 정치 복원하겠다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함께 그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이제 굉장히 눈여겨볼 이번 전당대회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 네. 네. 제가 줄곧 강조했듯이 이제 국민의당이 본격적으로 당의 진로나 비전이나 노선이나 이런 것을 이제 내부적으로 격렬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이번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또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보 간에 어떤 상당히 정책적인 철학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사실은 그걸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당 내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서로
사실은 선거는 격렬히 해야 되거든요. 격렬하게 서로 논쟁도 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 이게 합치돼 가는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거둬가는 그러면서 국민의 정당이 하나의 단계로 넘어가는 이런 측면의 선거 과정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특히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이제 안철수 이현주 후보 정도의 이런 노선과 그다음에 천정배 정동영 후보의 이런 노선 정도로 이렇게 수렴이 돼가는 그걸 이제 이게 제가 뭐 당내 지금 지지도나 이런 거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마 결선 투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반이 안 돼서 결선 투표로 가면 호남 대 비호남의 대결 구도가 더 뚜렷해질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천정배 정동영 의원 중에 뭐 1, 2위 안에 누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구도가 더 뚜렷해질 텐데 문제는 전국 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과제 때문에 호남을 실망시킬 것인가 아니면 대선이나 이제까지 한국 정치의 변화의 흐름에 본다라고 하면 특히 이번 대선에서 호남 주도의 어떤 정권 교체, 개혁이라고 하는 이 정서를 생각한다면 그 천정배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뭐 연합 이런 것을 고민을 안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한 분씩 듣겠습니다. 최영호 변호사님부터 오늘 못다 하신 말씀이나 좀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짧게 좀. 네, 국민의당이 이제 위기라고 해요. 5개 당 중에 이제 가장 지지율이 낮은데 8월 2주차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민주당 50%,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11%, 정의당, 바른정당 6%, 정의당 5%, 국민의당 4%인데 사실 국민의당이 지금 12%에서 2위 한다고 해서 뭐 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지금 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여당과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 높을 때 당연히 야당엔 지금 인기가 없을 수 있는 건데 1년간 지금 이 위기를 사실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정말 당원 중심 정당으로 만들고 내년 상향식 공천할 수 있도록 정당 체질 개선하고 그다음에 뭐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정하고 뭐 이런 것들만 좀 착실히 해나가면 지지율이 오르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예, 김남규 위원장님. 네, 사랑은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에 보냈던 지지, 대선 때는 민주당이 보냈고 다음 지방선거 총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국민의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양당 구조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우리 사회 개혁을 완수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이 남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개혁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국민의당 역시도 이런 개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민의당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예를 들면 호남 정치라도 한쪽에 몰아주는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선택을 여러 번 해봤고 그 사이에서 국민의당의 고민이 더 깊어져야 될 것 같고 도민을 향한 또 호남 정치의 어떤 역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단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임성진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지난 총선 때 구민주당에 대해서 가혹하리만큼 심판을 내렸던 게 호남 민심입니다. 호남 민심은 그만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아니하고 그게 계속 지속되리라고는 보장은 없거든요. 호남인들은 또 다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당제의 필요성을 우리가 만드는 다당제의 필요성과 새로운 세상으로 어느 축이 더 국민들을 또 올바르게 잘 살게 만드는 축이 될 건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내용을 잘 채우면은 이 국민들의 고민도 우리 도민들의 고민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주현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호남은 항상 정치 발전의 최전선에서 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의 실험으로서 저는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실험에 저희가 충분히 부응을 하지 못해서 지금 잠깐 지지를 유보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선 당내에서 민주주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협치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 전체적으로
어떤 정치 내에서의 민주주의와 또 정치 내에서의 다당제, 합의제 그런 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도록 그리고 호남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 구조가 깨지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똘똘 뭉쳐서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국민의당 위기와 당 쇄신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돌이켜보면 국민의당 지난해 2월이죠. 창당한 뒤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호남의 제1당에 올랐는가 하면 또 대선에서는 냉정한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그래서 뼈아픈 지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의 앞으로의 모습일 텐데요. 위기를 극복하고 또 도민들과 100년을 함께할 정당으로 설지 아니면 위기 속에 침몰할지 도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